금요일 조금 마음이 여유로웠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오후 1시 2분이 되면 찾아오는 이우영 아나운서 시사배사공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어떤 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노를 잘 저을 것 같다. 조정 선수를 해도 네. 잘할 것 같다. 예. 점점 뱃사공으로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죠. 네. 네. 하지만 뉴스를 더 잘 저어서 뉴스의 강을 더 잘 건너게 해줍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이분들 재미 들렸나요?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어제 오후 8시 48분부터 57분까지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포착됐다. 합동참모본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고도는 약 50km라고 하고요. 약 350km를 비행했다고 합니다. 세부 재원은 지금 한미정보당국이 분석 중인데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이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명칭이고요. 초대형 방사포는 유도 기능이 있어서 한미 당국은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합니다. 예, 다연장 여러 개의 미사일 로켓을 넣고 한꺼번에 발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무기인데, 자 5월 12일에도 초대형 방사포라고 불리는 우리는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이 미사일 세 발을 또 발사했잖아요. 네, 당시에도 이제 비행 거리는 비슷했는데 고도가 90여 킬로미터로 좀 더 높았습니다. 이 정도 비행 거리라고 하면 평양에서 남쪽으로 쏠 경우 충남에 있는 계룡대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5월 발사 때는 1분 사이에 3발을 연속 발사해서 연속 타격 능력을 과시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안보 상황이라든지 국제 정세가 지금 미묘합니다. 러시아를 두고도 마찬가지고요. 북한도 계속 군사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요. 이번 주 한미 해상연합훈련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계기에 따른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네. 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한미 간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 미사일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지금 이틀 연속 이렇게 도발한 것도 좀 드문 일 같고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이제 발사를 했고요. 어제도 이제 전해드렸죠. 2발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 연속 최근 5일 사이 3차례 발사한 건데 올해 들어서 탄도미사일을 19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고 하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7번째입니다. 자, 미국 부통령 왔어? 그러면 또 우리가 도발하는 것 보여주지. 뭔가 메시지긴 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지난 정부와 달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무력 시위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26일부터 어제까지 동해상에서 진행한 연합해상훈련 또 오늘 실시하는 한미일 대잠수함전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미일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도 동쪽 동해 공해상에서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추적 탐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 대잠 훈련을 펼칠 계획입니다. 예, 자, 또 미국 해리스 부통령 저도 보도 사진들도 봤는데 판문점을 갔어요. 특이한 건 이제 북한 군인은 방호복을 꽁꽁 싸매 입고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네, 어제 해리스 부통령이 DMZ 내 판문점에서 이제 DMZ가 한국 전쟁 이후 남북이 걸어온 다른 길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선 악랄한 독재 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북한은 이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떠난 직후 재차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 떠난 직후라는 지점도 사실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렇게 안보 상황은 계속 긴장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네, 해임 건의안 상정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어제 이어졌는데요. 오후 6시 국회 본회의가 다시 열렸고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 민주당은 외교 참사란 피켓을 들고 본회의에 입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해임 건의안 상정은 입법부의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한 뒤에 모두 퇴장을 했는데요. 네. 표결은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졌고 재석
170명 중에 168명이 찬성하면서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은 가결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큽니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흠집낸다 이런 입장이죠.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거기에 불신임이 받았다고 낙인 찍고 오늘 같은 공무수행 중에 이런 불신임하는 것은 그야말로 등에 칼을 꽂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반면 민주당은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는 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당연한 견제 역할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고요. 이 해임 건의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현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박진 장관의 능력을 치켜세우면서 해임할 뜻이 없음을 밝혔었는데요. 박진 장관 역시 이 직후 입장문을 통해서 외교는 정쟁의 희생물이 돼선 안 된다.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정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라고까지도 외교부 장관이 질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금 뒤에 이어지는 권지웅 함슬 두 청년 정치인과의 대화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외교적인 지금 안타까운 점들, 아까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경기도 버스 노조 오늘 새벽 사측과 협상을 통해서 극적 타결이 있었고 오늘 아침 출근길 대란은 없었고 저는 어제 새벽 2시에 문자를 받고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네. 네, 협상 시간이 어젯밤 12시까지 사실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새벽 사측과 추가 협상을 통해서 극적 타결을 이뤄내면서 경기도 버스 노조는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를 했습니다. 네. 오전 2시쯤부터 약 2시간여 동안 추가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 협상에서 양측은 공공버스와 민영제 노선 버스 기사 임금을 5% 인상하는 안에 합의를 했고 네. 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14일 전에 배차 근무표를 작성하는 것, 또 유급휴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단체 협약 개정안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예, 합의가 되면서 새벽에 왜냐하면 이제 다음날 출근을 걱정하는 네. 경기 도민이 많으니까 저는 경기 도민이거든요. 이렇게 문자가 와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버스는 정상 운행되는 거네요. 네,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버스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다만 이 첫 차 출발 시간인 오전 4시를 넘겨서까지 이제 재협상이 진행되면서 일부 노선의 첫 차는 운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협의까지 과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합의점이 잘 못 찾아져서 협상 결렬도 나왔었는데요. 네, 협의회 측은 결렬 선언 직후 사용자 측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중재로 이제 추가 협상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또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협상장을 찾아서 중재에 가세하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김 지사는 협상장에서 임기 내에 준공영제를 전 노선에 시행하고 타 수도권 지역과 임금 격차 문제도 해소하겠다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도가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게 준공영제 전면 시행입니다. 굉장히 공공의 영역으로 대중교통을 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시행될까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쏠리는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도는 도지사 임기 내 준공영제 전면 확대 추진, 시군 간 노선은 도 주관으로 준공영제 전환, 시군 주관으로 전환된 준공영제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담긴 중재안을 발표했었는데요. 준공영제 전환 대상이 시내버스가 약 7천여 대 규모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현행 기사 수에 비해서 이제 필요 기사 수가 더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7천여 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재정 지원 규모는 연간 5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버스 한 대당 1.7명이 현재인데 준공영제가 되면 버스 한 대당 2.7명이 됩니다. 네. 또 그만큼 안전 운행과 서비스가 좋아지면 결국 국민들에게는 이득이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합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고 뭐 모든 국민이 알게 된 비속어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안 좋을 것이다 예상했는데 조금 충격적이지 않나요? 24%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 비율이 24%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이제 4% 떨어진 거고요. 24%라는 지지율은 8월 첫째 주에 이은 두 번째 기록으로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낮아진 요인들이 또 분석됐을 텐데요. 네, 긍정평가 요인으로는 이제 외교, 열심히 한다 등이 꼽혔는데 부정평가 요인 마찬가지로 외교,
이제 경험 자질 부족, 발언 부주의 등이 언급이 됐습니다. 예. 특히 이번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순방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죠. 네, 이번 순방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33%가 도움됐다고 평가했고요. 54%는 도움이 안 됐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도움이 됐다는 이유로는 순방 자체로 의미가 있음이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했고요. 도움이 안 됐다는 응답에는 실익 성과가 없음, 그리고 경솔한 발언, 비속어, 막말 등이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역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비속어 발언, 파문, 또 외교 이런 부분들이 부정평가 이유에서 많이 꼽히고 있고 좀 충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 외교 관련해서는 평가가 17% 가까이 부정평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이 13%가 나왔어요. 이번 조사에서. 네. 이게 사실은 정권 초기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요소죠. 보통은 좀 정권을 한 3, 4년 운영하다 보니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 뭐가 안 되면 자질, 뭐 무능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4, 5개월 된 정부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것도 조금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일단은 여론조사 개요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니까요. 뭐 조사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이어서 또 연휴가 이어지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세요. 네, 시사베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